네, 이번 시간에 이제 조화진 동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챕터 3의 하모닉 오슬레이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오슬레이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단진자 운동하고요. 용수철 운동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오슬레이션이라고 하면, 오슬레이션은 뭐냐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뭔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periodic motion in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오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 이제 어떤 그 스프링이 이렇게 메스가 마찰이 없는 면에 마찰이 없는 면에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대표적인 그 오슬레이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 운동.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단진자 운동이 있죠. 근데 이러한 그 스프링이라든가 단진자 운동을 이제 주로 역학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아니 이런 걸 도대체 알아서 뭐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리에서는 이런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솔라 시스템, 태양계도 보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운동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 하모닉 오슬레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의 바이브레이션, 이 vibration of strings. 얘가 그러면은 이 끈의 그 진동, 현의 진동이죠. 이제 그런 거는 음악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진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고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물체를 쾅 두드리면 이제 그 두드리는 거에 대한 소리가 전파대가 되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어쿠스틱 포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원자들의 진동 때문에 그렇죠. 아토믹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데요. 고체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다가 한쪽 구석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열이 그 금속판 전체로 쫙 퍼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것도 원자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안에서 보면은 이러한 각각의 원자들이 있는데, 그 원자들이 바로 용수철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그 침대 매트리스 생각하면 되듯이. 그래서 이러한 용수철 진동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고체 내에서 소리와 열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는 공기 분자들의 진동이죠. 에어 몰리큘들이 이제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심장 박동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오실레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오실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 피리어딕한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규칙적인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단순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하모닉 오슬레이터,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하모닉 오슬레이터는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션이거든요.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션. 이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션은 바로 이제 사인과 이제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심플 하모닉 오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하모닉 오슬레이션의 그 양상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역학에서의 그 오슬레이션 프로블럼은 단순히 그 용수철이라든가 진자의 진동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물리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linear restoring force. 이 restoring force는 뭔가 이제 복원력,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원래대로 가려고 한다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복원력에 대한 그 기본적인 문제, 이제 그 문제를 살펴볼 건데,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이 메슬리스한, 그러니까 프릭션리스, 마찰이 없는 면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그 질점이 용수철에서 지금 그 오슬레이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요 지점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XEQ,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더 멀리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이제 잡아당겼을 적에 얘네들은 이 오슬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실 여기보다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스프링의 오슬레이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후크의 법칙이거든요. 후크의 법칙. 근데 후크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텐셜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포텐셜. 이 포텐셜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포텐셜이 어떤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포텐셜은 어떤 함수는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지점에서 그거를 익스펜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텐셜이 이런 모양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런 포텐셜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x0라고 삼으면 x0 상황에서는 이쪽에 컨스탄트 텀이 있고 여기에 리니어 텀이 있고 여기에 쿼드라틱 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하이 하모닉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테일러 시리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포텐셜은 이 폴리노미얼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리니어항, 그리고 이 쿼드라틱 항 해서 쭉 이제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x0를 이제 원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하모닉 오슬레이션에서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포텐셜 문제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포텐셜은 그거의 그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우리가 그 이 폴리노미얼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인피니트 시리즈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실제로 이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죠.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은 이 포텐셜이 미니멈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이 포텐셜이 dvd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x0를 이제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0이 그 미분을 하게 되면은 a1 플러스 2a2x 플러스 뭐 3a3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여기서 여기 x 포인트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a1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지금 0이죠. 지금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리고 상수항에 대한 포텐셜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랜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포텐셜은 이퀄리브리엄을 갖고 있는 포텐셜은 이 세컨 오더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요 x0 근처에서는 사실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x가 사실은 작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작은 것에서는 지금 이 하이 하모닉 텀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a2x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상수 k로 써서 우리가 kx 요거는 뭐냐면은 요 식은 지금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여기서 이런 이 함수에서 갖고 있는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근처에서의 함수를 생각할 적에 포텐셜 함수를 생각할 적에 거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x에 비례를 하더라. 그리고 이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마이너스는 바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위로 가게 되면은 아래로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x0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향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거고, 요게 바로 이제 리스토링 포스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F는 마이너스 KX. 예. 조금 빨간색이 좀 밝아야 되겠네요. 이걸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이다.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크의 법칙 상황에서 우리가 그 뉴턴의 방정식을 풀어보죠. 뉴턴의 방정식은 이제 F는 마이너스 KX인데 얘가 바로 이제 mx2 다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mx2 다트 플러스 kx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m으로 나누면은 x2 다트 플러스 m분의 kx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게 바로 지금 요게 바로 세컨드 오더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되는 거죠.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요 오메가 제곱을 우리가 이제 n분의 k라고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x2 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곱 x 이퀄 제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하모닉 오슬레이션에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요 하모닉 오슬레이션에서의 미분 방정식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과 학생이면은 그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무수히 많이 들을 거예요. 뭐 1000번 정도 듣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그 하모닉 오슬레이션을 솔루션을 어떻게 푸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러한 이 하모닉 오슬레이션의 솔루션 푸는 거는 수리물리 수리물리의 미분 방정식의 이계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제 그걸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리물리 세션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공부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링크를 아래에다가 링크를 보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건 두 번 미분한 거고, 이거는 두 번 미분한 것. 얘는 이제 두 번 미분한데 얘는 한 번 미분하지 않은 것.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두 번 미분했더니 얘는 이제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 거잖아요. 뭔가 이제 물론 앞에 개수는 상수 개수는 다르지만 이제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익스포넨셜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솔루션은 그 익스포넨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x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익스포넨셜 알파 t, 물론 여기에서의 베리어블, 미분의 베리어블이 시간이기 때문에 알파 t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자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솔루션이 되는 어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솔루션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 미분하니까 여기는 알파 제곱이 나오죠. 알파 제곱 x가 익스포넨셜 알파 t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의 익스포넨셜 알파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익스포넨셜 알파 t가 있는데 이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가지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오메가,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i의 오메가는 뭐냐면 바로 스퀘어 루트 n분의 k겠죠. 그래서 이러한 알파가 이제 이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인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알파, 이제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요 xt는 c1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그리고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솔루션이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라고 하는 두 개의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i 오메가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상수 계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exponential i 세타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것도 찾아보시면 제가 수리물리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리물리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 링크는 제가 아래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1에다가 exponential i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2에 exponential이 아니라 얘가 코사인 사인으로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i 사인 오메가 t죠. 왜냐면 이제 사인 함수는 아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익스포넌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코사인과 사인으로 묶으면은 이게 C1 플러스 C2의 코사인 오메가 t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의 C1 마이너스 C2로 묶으면은 사인 오메가 t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물론 요것도 상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요걸 상수 A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거 전체를 상수 B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요거 또는 요게 아까 세컨 오더 리니어 하모닉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 A랑 B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니셜 컨디션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를 지금 스몰 a 사인 파이라고 놓고 이제 B를 스몰 a 코사인 파이라고 놓읍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 XT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A의 사인 파이 코사인 오메가 t, 그리고 B는 A의 코사인 파이라고 놓자 그랬죠. 그럼 사인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그러면은 이제 삼각 사인 법칙에 의해서 A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솔루션이에요. 그럼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파이는 우리가 페이즈, 우리가 요게 파이가 뭐가 되면 이게 페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XT는 코사인과 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오메가 t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X가 이제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위상이 지금 요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그러한 이 오실레이션에서의 위상차, 이걸 우리가 이제 페이즈 위상차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션에서의 솔루션은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또는 이 exponential i 오메가 t와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까요? 이거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첫 번째 특징,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한 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메가 t인데 t 대신에 어떤 시간 t를 넣었을 적에
요 주기가 2파이만큼 이제 돌아왔다. 이로써 이제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다가 2파이만큼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메가 캐피탈 T가 이제 그 2파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기는 이거는 이제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리퀀시는 이제 1 오버 t죠. 그래서 1 오버 t는 이제 오메가 오버 2파이 돼서 1 오버 2파이의 스퀘어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고 이거의 단위는 그러니까 이거의 이 f의 단위는 이제 헤르츠, 우리가 헤르츠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의 단위도 당연히 헤르츠가 되겠죠. 여기다 이제 2파이고는 각 그 앵귤러 프리퀀시, 이걸로 이제 우리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운동의 앰플리튜드는 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얘가 사인과 코사인 안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페이지는 우리가 t equal 0에서 t equal 0가 되면은 우리가 x0가 바로 a sin phi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a sin phi가 되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 가지고 요 앰플리튜드와 이 프리퀀시 이제 그거를 결정해 가지고 이 두 베리어블을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노운 베리어블은 이제 a하고 그 phi가 되는 거죠.